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주 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애국가 호국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 국가를 위해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남녀노소, 진보 보수를 떠나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사께서 갖고 계신 애국지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현충일 추념식에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재인 정부 첫 해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는 5분의 독립투사를 언급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거론한 분이 경남 출신의 독립운동가 대함 이태준 선생입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대함 선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권유로 신민의 사나 청년 하구회에서 활동했던 독립투사입니다. 백오인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으로 망명, 몽골에서 독립운동의 거점이자 몽골 교민의 영사관 역할을 했던 동이우국을 개헌했었습니다. 몽골 국왕의 주치의로서 몽골 전염병 퇴치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몽골의 국민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지만 러시아 백군과 일본군에 체포가 돼서 38살 젊은 나이에 피살된 비운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선생님 자료에 보시다시피 몽골에서는 대함 이태준 선생의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이태준 기념공원 도로명을 이태준 거리로 부여를 하려는 노력 등 선양 사업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우리는 하만 충의공원의 목각 잎에 하나를 둔 것 외에는 아무런 선양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함안군은 지난해 대함 선생의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 국비를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선양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관리 지침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확보가 좀 요연한 상태고요. 저는 우리 경남도가 도 차원에서 대함 선생의 선양 사업에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함 이태준 선생님은 우리 지역에서 소중하게 기려야 되는 그런 애국지사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그동안 우리 지역에 많은 애국지사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후손들에게 알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대함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이태준 선생님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함안에서 추진 중인데, 국비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안부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지자체 기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특교사로 1억 원은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도 비록 국비 지원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함안군과 협력해서 도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대함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함안의 군북 지역은요. 그 3.1 독립운동에서 그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39사단이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대함 이태준 선생 선양 사업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애국가 호국의 정신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청사 이전 1년을 맞이한 문화예술진흥원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올 들어 3번째로 문화예술진흥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려고 했는데요. 저 이제 제 지역구인 함안을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그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서 거기서 또 시외버스를 타고 또 마을버스를 타고 또 한참 또 도보를 또 한참 더 걸어서 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편도로.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아서 또 자차를 이용해서 문화예술진흥원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흥원의 직원들의 거주 현황을 좀 보더라도요. 식당 노동자와 그리고 합천 현지에 살고 계신 9명의 직원을 제외하고 39명의 직원들이 평균 왕복 120km의 거리를 자차로 출퇴근하고 계시고요.
인근의 대구, 경북의 거주지를 마련한 비율도 약 한 36%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리적 여건상 타 시도로 인구 유출을 초래한 경향도 나타나고 있고요. 전국 시도 17개 문화예술 기관들 중에서 우리 경남만큼 이렇게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은 없습니다, 지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간에는 전 지사의 그 모교의 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전이 추진됐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고요. 물론 이제 전 지사께서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합천으로 이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사께서 어떤 큰 뜻을 두고 문화예술진흥원을 합천으로 이전을 강행하셨는지는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지사님. 우리 경남의 자료에 보시다시피 우리 경남의 예술단체와 대다수의 예술인들의 70% 이상이 경남의 동북권과 동북부권에 위치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천청사의 이용 실정과 접근성 문제를 위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취임 이후에도 그리고 취임 이전에 선거 과정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면 늘 문화예술진흥원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기 어렵다는 하소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원이 실제 우리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좀 중요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 지역은 이제 영상 테마파크를 포함해서 합천 지역이 갖고 있는 영상 산업에서의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살려서 문화예술진흥원이 합천 지역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좀 최선을 다해서 추진 가능하도록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원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인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원까지 꼭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문화예술진흥원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정 서비스 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화예술진흥원 인근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활용해서 레지던스 사업이나 그리고 교육 사업 등을 통해서 실제 머물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여러 가지 문화예술진흥원의 공연장이라든지 교육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외에 문화예술인들이 행정 서비스나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받는 부분은 꼭 문화예술진흥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화예술인들을 복지 서비스를 위한 복지센터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예술인 복지센터를 동부와 서부 지역에 하나씩 둘 예정인데 예를 들면 그런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도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을 좀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원은 그런 일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서 좀 각자 역할 분담을 해나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아무쪼록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이 경남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인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류명현 국장님과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접근성 개선 방안 등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문화예술진흥원 청사 이용과 관련해서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국장님,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의 창작 스튜디오 그리고 소공연장, 숙소동 이런 합청 청사를 이용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예, 먼저 존경하는 장종화 의원님의 경남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그 합천청사로 이전한 이후에 그동안의 한 1년간의 실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한 이후로 문화예술진흥원은 창작 스튜디오 그리고 대강의실, 소공연장, 숙소동 등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작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현재 5개 중에서 3개가 이용 중에 있고 소공연장은 한 80석 규모입니다. 조금 이용률이 낮습니다. 한 30% 정도. 예. 그리고 숙소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이용률이 한 3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합천청사의 공연장과 강의실 등 시설 이용률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41.9% 정도, 조금 이용 실적이 낮은 실적이고 이용 인원은 그 연간 한 3,6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청사 이용 실적이 조금 부진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경남에 있는 전문예술법인이라든지 단체 대부분이 우리 동부 지역과 동북부 지역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아무래도 우리 문화예술진흥원 관련해 가지고는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이 네,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 지난해에 문화예술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시에도 저를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계신 분들과의 소통 강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혹시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네, 그 또한 최근 보고된 경남문화진흥 5개년 발전 계획의 내용 중에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지역문화예술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소통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현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지역문화예술인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시책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 경남문화진흥 5개년 발전 계획 수립 용역에 우리 문화예술인과 단체로부터의 소통과 역할 강화를 해낸다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문화예술진흥원과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인 그리고 단체의 정기적인 간담회 그리고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에는 예술진흥원 중심으로 도내 시군 문화재단 6개와 지금 공동협력사업 개발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과 전문가,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별 의견 수렴과 소통 교류기회 확대를 위한 경남문화예술정책 포럼도 지금 구성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21일에는 우리 경남도와 진흥원 그리고 경남예총, 경남민예총 등이 참여하는 도민과 함께 만드는 내년도 2020년 신규 정책 발굴 간담회도 개최해가지고 새로운 문화예술 신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민선 7기 우리 김경수 도정 들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앞으로도 이제 그 실제로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을 좀 강화해서 실제로 우리 경남도가 문화예술 분야의 그 변화의 새바람의 중심에 있기를 그렇게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진흥원 기능 정상화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흥원의 1국 6부를 기능별 실무 중심의 3본부, 6팀, 3센터로 개편할 계획에 있죠. 네.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도가 국도비 위탁 사업 중심 사업 구조에서 도민 참여의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과 성과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지역문화예술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원 조직 개편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본부 6팀 3센터로 계획을 했으나 우리가 컨텐츠 코리아의 웹툰 창작 캠퍼스 그리고 저작권 센터를 올해 유치함에 따라 가지고 한 개 팀을 더 추가해 가지고 3본부 7팀 3센터로 개편할 계획이며
지난 5월 17일자로 개편안에 대한 이사의 의결을 거쳤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조직 개편이 7월 1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시행이 되는 거죠? 예, 예. 그 모쪼록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앞으로 문화예술이 좀 잘 그 분야가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나오신 김에 진흥원 얘기는 아니고요. 그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경남 도립예술단의 창단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작년에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경남 도립예술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영역도 진행한 걸로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떤 분야가 된다더라 이런 소문만 무성하고 아직 구체적인 가닥은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경남 도립예술단 창단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 도민가 그리고 전문가 조직 단체의 의견 수렴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과정은 전국에 아시다시피 강력 지자체 평균적으로 한 4.5개 정도의 예술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립은 역대 도지사 공약 사항이었으나 매번 무산되다가 민선 7기 들어 도립예술단 설립을 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예술지원과 특색에 맞는 도립예술단을 창단하기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 도민과 문화예술인 모두 경남 도립예술단 설립에 찬성을 하였고 비상시적 운영 방식인 프로젝트 형식으로 도에서 직영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용역 결과를 기본 토대로 하여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가장 필요하고 성공할 수 있는 예술단 창단을 위하여 그동안에 타시도 유사 운영기관 벤치마킹을 3회 실시했고 4차례에 걸친 장르별 예술인 대상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지금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정자문위원회, 문화복지분과위원회의 자문과 그리고 우리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경상남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를 거쳐 도립예술단 창단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방침이 결정이 되면은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예술단 설립 준비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 반영 등을 통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도민 여론 수렴을 했었을 때 예. 뮤지컬이 1등을 했던 걸로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뮤지컬로 가는 건 좀 어려운 거죠. 그래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는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용역 토대로 그대로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서 참고 자료를 하고 또 용역 외에 우리 도민들, 전문가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국장님,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경남과 세종만 도립예술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타 시도에 비해 경남 도립예술단이 뒤늦게 추진되는 만큼 전국에서 으뜸가는 경남 도립예술단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경남도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을 위한 좋은 정책 마련과 도내 예술인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장님 들어가시죠.